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이고요.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뭐 취미 생활하며 살다 보니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부동산이나 금융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지출 후에 남는 돈은 적금, 정기예금으로만 관리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도 읽고 경제신문도 읽고 또 여러 영상도 보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 작가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월 수입은 520 정도 되시고 음, 지출이 400 정도 있으신 거죠? 네, 네, 좀 궁금한 게 음, 현재 보유 중인 금융 자산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금이 한 6억 정도 있으신 건가요? 연금, 지금 여기 입력한 데이터는 와이프랑 합친 건데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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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연금이 7억 2,700 어, 정도. 이게 혹시 퇴직금 받은 IRP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 와이프가 건가요? 작년까지 납부를 했는데요. 와이프가 예.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하고 또 이렇게 퇴직금 외에 희망퇴직 신청하면서 네, 네. 받는 금액 해서 꽤 목돈이 이제 IRP로 입금이 되었죠. 네.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네네. 희망퇴직금 같은 게 있었군요. 네, 그게 이제 합산이 된 금액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 보험도 있으시네요? 예, 이건 와이프가 예전에 가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추가 납입하진 않고 그냥 보유만 네. 하고 있는. 연금, 저축보험인가요? 연금 보험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다 그 완료가 됐다고 얼핏 들었는데 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거네요? 연금보험이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액수가 그렇게 많이 큰 게 아니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예. 네,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 왜냐하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된 수익이, 네.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비과세라는 장점은 있는데, 네. 비과세라는 장점보다 수익이 낮은 게 더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민해 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고, 채권도 하시네요. 채권. 토스에서 이 네. 채권 서비스를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보다가 만기가 길지 않고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서 이제 그 정기예금 만기되는 금액을 좀 이쪽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 여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니, 5% 내외, 예, 5% 5%, 내외, 네, 5% 정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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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어, 이, 처음 해본 겁니다. 네. 그러세요? 네. 어차피 토스, 만기까지 가져가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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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만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거랑 네. 중간에 이제 채권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하는 스타일이랑 또 네. 달라가지고 네. 네. 네, 여쭤봤고요. 그 주식도 금액이 꽤 되시네요. 네, 이제 그 배당주 맥커리 인프라하고 이렇게 대형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 몇 개 네네. 샀는데 지금 성과는 아주 안 좋고요. 하신 지 네, 얼마 정도 되셨어요? 카카오 네이버를 2021년 여름에 샀는데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이제 많이 떨어졌었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지금 뭐 수익률 장난이 아니죠. 네, 수익률인데. 네. 그러시고 네. IS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마법의 연금 굴리기 있는 그 자산 배분 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되셨어요? 안 그래도 오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딱 3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딱 3년 됐더라고요.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아니요, 이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DC에 5,600 있으시고, 네, 네, IRP 요거. 그러면 지금 연금 포함해서 12억 9천 정도 있으신 거고, 네. 이게 DC도 포함한 거네요. 그렇죠. 네. DC에 5,600을 빼면, 10억. 굉장히, 일단 금융상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게 현재 잔액인 거죠? 국내 주식 4천만 원이. 예, 맞습니다. 네. 네, 투자한 금액 아니시고. 어, 예, 잔액이에요. 네. 혹시 네, 좀 이거 더 드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 맥쿼리 인프라는 플러스이고요. 네, 배당금을 계속 받으니까, 네,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셀트리온도 그러고,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네. 그냥, 어떻게 뭐, 글쎄요,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가지고,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당분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면 언제까지? 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손실 확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네, 손실을 확정하고 싶진 않아서, 네, 그냥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수익률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카카오를 가져가서 뭐 어제까지 내가 마이너스 50% 났든 70% 났든 뭐 마이너스 30% 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인 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있으신데, 음. 네, 이걸로 이 주식들을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오늘 기준으로요? 네, 오늘 그냥 4천만 원이 그냥 있어요, 현금으로. 네, 네이버, 카카오, 삼성,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는 당장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수익률 성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A라는 주식 혹은 A라는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오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수익이 날 거냐, 내가 이 방식으로 혹은 이 종목에 투자를 할 니즈가 있냐, 네, 이렇게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예, 왜 아니, 그러냐면 과거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면 잘못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비자발적 장기 투자란 말 자체가 잘못된 투자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거를 알면서 그냥 가져가는 게 이제 심리적인 유혹인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절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손절이라고 하면 왠지 손실을 내가 실현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네, 그건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중요한 건 오늘부터 미래의 수익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라고 전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부터 미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카카오가 나한테 맞냐? 그러니까 카카오가 좋냐 나쁘냐는 얘기는 저는 못 드리고요. 네, 그 나한테 맞냐? 음, 네, 이게 단풍님한테 맞냐 이게? 내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면 당장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제대로 분석을 했고 2년 전에 살 때부터 나는 목표가가 뭐 얼마다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잖아요. 목표가 그냥, 있는 거니까. 이제 뭐, 2021년, 이제 성장주들 날아다닐 때,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주
적절치 않은 타이밍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2년간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 주변에도 많고요. 예, 가족, 아, 친척 중에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샀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어디 유튜브나 기사에서 본 아름다운 뭐 네,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아니 그냥 좀 떨어졌길래 조금 단타로 먹으려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그대로 쭉 빠져버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살 때부터 잘못된 게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 그냥 현금 4천만 원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스스로 고민하셔가지고 네, 아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런 건데 네, 이제 저도, 예, 뭐, 사실, 그간 뭐, 알게 모르게 좀 이게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막 50%가 넘게 가고 막 이랬으니까, 카카오 네이버가요.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좀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 그냥 좀 외면하고 그냥 지금까지 온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같은 관점에서 연금보험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연금보험에, 그러니까 네, 예를 2,400원 나 지금 있는데, 네, 연금 비과세라는 혜택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데 연금보험 할 거냐? 네, 아니면 세금이라는 것도 어차피 수익이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수익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뭐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이쪽으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만기를 다 채웠다. 네, 라는 거에 발목이 많이 잡히세요. 아, 보험사에 전화해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혜택들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이거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와이프가 했던 거니까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이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상담을 위해서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하면서 네, 이런 내용을 와이프가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연금저축 펀드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연금 보험이면 아마 이전 안 되실 거고요. 아, 해약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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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방법을 아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금 저축끼리는 이전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연금 보험 아예 종류가 다른 상품이어가지고, 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질문을 보면 네. 투자 금액 전체를 ETF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이제 사실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개별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네.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는 있는 거죠. 네. 개별 종목은 제가 잘 몰라서 못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물론 ETF 자산 배분이 쉽냐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냐 그리고 내가 실천하기 좋냐 이런 걸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연금 외 자산은 미국 ETF 상품. 어, 아, 예, 예. 미국 요거- ETF 자산 배분 구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본인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주식 개별 종목이나 정기예금은 어 일단 주식 개별 종목은 내가 잘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자신이 없네요. 네,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분산하려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IRP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이 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2억 8천 정도는 이제 그 작가님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참고해서 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네, 그 6억 전체를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그 작년 연말 연초 올 연초에 그래도 그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올 연초에 나쁘지 않아서 한 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그렇게 정기예금에 넣었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저도 이 자산 배분 책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또 막상 그 전체를 그렇게 그걸 운영하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작년 재작년 또 이렇게 자산 배분 책 읽고 제가 3년 정도 했는데 괜찮다가 작년 거치면서 이게 성과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게 심리적으로 그럼 약간 불안감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정기예금은 가장 안전할 수 있잖아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거기 넣고 이제 나머지 한 2억 8천 정도를 IRP 계좌 안에서 그 2억 8천 정도를 그 자산 배분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그렇게 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약간 갈등이 되어서 이제 이번 질문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제, 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 자산물 투자를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연구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네, 그 위험이나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기예금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실질 금리 관점에서는 네. 네, 그 마이너스 지금 상태이잖아요. 아, 정기예금이요? 네, 실질 금리로 치면 지금 네.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아, 네, 그 작년 말에 5% 예금 가입한 것들이 네. 지금 실질로는 마이너스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자산 배분을 했다면 네, 올해 뭐 작으면 6, 7%, 높으면 10% 이상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플러스 수익률인데 네. 정기예금은 그냥 마이너스인 거라서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하거든요, 예금은. 네,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런, 예,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실질금리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걸 넣어 놓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연히 뭐 4% 5% 주니까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음, 물론 자산 배분 작년에도 마이너스 났고 재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나는 2, 3년 했는데 내가 한 자산 배분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왜 그런지 영상도 올렸거든요. 혹시 네,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안 좋은 자산 배분에 안 좋은 타이밍을 네, 겪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의외로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자산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네, 이제 저는 그 제어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경험이 제일 소중하긴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서 반토막 난 거나 자산 배분에서 마이너스 돼 있는 거랑 어쨌거나 내 경험은 주식도 안 좋았고 이것도 안 좋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그런 그 경험 그 단기간의 경험과 그 전략의 안전성 우수성을 이제 비교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설명을 그, 할 때도. 네, 네. 그 자산 배분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자산 배분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수렴해 가는 것이죠. 기간이 길어질 그렇죠. 때. 맞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올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 막 10% 났다고 반년 만에 10% 났다고 아,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저 네, 그거 완전 운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점을 잡은 건데 그 본인의 그 자산 배분에서도 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잡기는 어렵지만 그 자산 배분에서의 고점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1월까지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안 좋았고 예, 올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10%나 수익이 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이것 역시도 5년, 10년이 되면 장기 수익률에 계속 수렴해요. 그렇죠. 네, 네, 단기적으로는
뭐 1년 된 사람은 좋고 3년 된 사람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음, 기간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일반 계좌에서 연금 계좌는 네, 상관없고요. 일반 네. 계좌에서 국내 주식 ETF로만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어, 일반 계좌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시죠? 주식 계좌요. 네. 어, 한 지, 2억 넘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식 계좌요? 일반 지금 계좌요. 연금 제외한 금융자산이 5억 네네, 6천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5억 6천을 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ETF 자산 배분하시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5%만 수익 나서 2,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주식 계좌에는 여기 기재한 4천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가지고 정기예금이랑 CMA로 현금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꽤 있죠. 네. 2억 6천 정도요. 네, 네. 되게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왜 그런지 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투자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일단 안전한 예금에 약간 놔두고 좀 더 이제 지켜보는 거인 것 같은데 네. 뭐 이해는 되고요. 이거 다 투자해라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겠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예.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네네. 네. ISE하고 연금 관련된 뭐 DC형이랑 IRP, ISA 이렇게는 지금 마연굴 참고한 그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개정판 보셨어요? 계속 주문하셔. 아직 개정판을 못 봤습니다. 네. 네네.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얘기 네. 들었어요. 방송, 그 유튜브 채널 네네. 내용 네네. 네, 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컨셉이 마음에 드신다면 개정판에 있는 걸 꼭 보시고 네네. 변경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네. 네, 다음 질문이 또 어떤 게 있으시죠?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작가님,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번 콘텐츠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실제 리밸런싱을 어떤 타이밍에 이제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예전에 전에 재직하셨던 회사 그 앱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3년여 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중간중간 리밸런싱을 해야 하고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엑셀로 데이터 입력하면 수량이랑 가격 이렇게 해주는 공개되어 있는 거 많이 있어서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이상하게 뭐 현재가랑 수량 입력하면 뭐 얼마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 밑에 내용을 채우면 이게 위에 데이터가 바뀌고 막 그래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자산 배분 형태로 와이프까지 운영하는 그 계좌가 한 5개 정도 되니까 근무 시간에 계산해가지고 또 그 리밸런싱 하는 것도 은근히 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3개월 이상 뭐 리밸런싱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앱 통해서 알림 받아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그냥 딱 타이밍도 알려주고 몇 주 사고 몇 주 팔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런 방식으로 작가님도 이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타이밍을 또 다른 툴이나 방법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제가 따로 관리하는 엑셀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걸로 네. 하고 있고요. 네. 뭐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 가끔 네, 정기적으로. 뉴스에 뭐가 폭락했다거나 네. 뭐가 폭등했다고 하면 그럴 이게, 때도 한 번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리밸런싱을 이제 하는 게 좋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좀 귀찮긴 해요. 네, 귀찮긴 한데 뭐 귀찮아야지 돈이 벌리는 거니까. 그, 그, 그 앱에서 해주는 서비스가 좋은데, 어쨌거나 언제까지 그 서비스를 할지 몰라서, 이걸 내가 좀 직접 이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IT 관련 부서에 일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파이썬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스터디 겸 해가지고 비슷한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종목이랑 목표 수익률이랑 그 들어간 금액들 세팅하고 해서 이렇게 우선은 스케줄링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루에 4번 정도 9시 10분, 11시 10분, 1시 10분, 3시 10분 해가지고 이제 체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목표 비중은 예를 들면 뭐 10%, 20%, 15%, 17.5%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비중이 얼마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어떤 타이밍이 되면 저한테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도록 뭐 슬랙으로 알림을 준다거나 뭐 이메일 그런 걸 구현을 했는데 그 알림을 어떤 타이밍에 보내는 게 좋을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하게 종목이 5개인데 5개에 대한 목표 주중이 20%씩으로 세팅을 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종목이 어, 이제 변동이 생겨서 뭐 23%가 되는 경우 3% 이상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이 발생하면 알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던 차에 그 작가님 그 채널에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에 관련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제가 우연히 올 초에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의 비중이 아니고 그 목표 비중 안에서의 그 마진이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힌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저는 8% 아래 위로 8% 이상의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알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앱에서 해준 거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던 거예요. 직접 주식 계좌 그 앱으로 이제 계좌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알림이 오면 하는 걸로 했더니 되게 심리적으로 뭐랄까 좀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아, 네. 혹시 일단은, 잘하고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 그냥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딱 날을 정해서 하는 게 나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어, 효율적인지는. 네. 일단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네. 밴드위스 정해서 하는 게 더 맞고요. 아, 네. 왜냐면 리밸런싱이라는 거 자체가 균형이 틀어졌을 때 바로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리밸런싱이니까. 네. 그래서 균형 틀어진 게 뭐 8%냐 10%냐 12%냐 이거는 네. 측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8%로 했던 거는 그 당시에 네. 자산 배분 모형을 가지고 네.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편차가 적은 네. 숫자를 이제 뽑아냈던 건데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면 값은 또 달라지거든요. 아, 네. 아, 이게 절대치는 아니라서 네. 뭐 8%나 9%나 10%나 큰 차이는 없고요. 네. 그리고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딩 같은 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어떻게 할 거냐랑 네. 네. 네, 이 연금보험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예금에 있는 금액이 꽤 크셔가지고 네. 요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네요. 네.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정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년생이시고 은퇴 나이는 58세 예상하시고 현재 수입은 520, 소비가 400 정도 되시고 은퇴 후에도 약 4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400만 원이면 이제 58세 되시는 시점에는 490 정도 네. 있어야 되고 82세 때는 8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인플레이션 그냥 감안한 수치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금융 자산이 10억 9천을 중에 DC가 5,600이니까 12억 4천 정도 있으신 거네요. 네. 현재 직장에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7년 정도 됐어요. 17년이요? 네. 아, 네. 일단은 앞으로 저축 가능 기간 10년 남으셨고 은퇴 후에 24년을 요걸로 이제 사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여기 있는 정보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어 일단 결과 나왔는데요. 네.
그냥 현재 있는 금융 자산만 10억 4천을 예금 금리 3.3%라고 봤어요. 과거 23년치 평균. 네, 네, 그래서 미래 인플레이션이 이제 과거와 같이 2.1%고 예금 금리가 3.3%라고 치면 그냥 예금만 하셔도 노후 준비가 다 되셨네요. 근데 되셨다는 뜻입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래 생활비 492부터 해서 800만 원까지 쓰셔야 되잖아요. 음,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 18억 원 정도 되시는데 현재 시세로 15억이에요. 음, 15억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인데 일단 현재 금융 자산이 이제 12억 4천이 있으시고 DC에 5,600 정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현재 있는 금융 자산이랑 DC에 있는 거랑 그냥 예금성으로 3.3%만 굴려도 은퇴 시점에 한 19억 정도가 되세요. 어,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가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97세까지 이제 생활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망할 시점 82세에도 잔고가 14억 정도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퇴 나이를 58세가 아니라 조금 줄여도 네, 53세에 은퇴를 하셔도 되겠네요. 예금만 해도 투자 안 해도 되시겠네요. 혹시 제 자산 중에서 제가 연금, 연금 자산하고 연금 외자산,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그 연금 외를 제외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연금 자산이 7억 아까 네, 얼마였는데, 네, 그것만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금을 제외한 게 5억 6천이고, 그, 어, 그,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연금만으로 시뮬레이션 할 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약 7억 정도 네, 잡고 해볼까요? 네, 네, 네. 연금 외 자산은 모르겠고, 네, 일단 7억 원의 연금 자산만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현재 DC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DC 기준으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DC도 굴리고 라는 가정이고 오른쪽은 DB인 경우들을 가정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DC에 있는 거랑 현재 금융자산이랑 전부 다 예금으로 굴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저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DC에 있는 것도 8% 수익률로 굴리고 여기에 있는 금융자산도 8%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이제 자산 배분으로 굴렸을 때 그 정도 기대 수익률로 굴렸을 때 얼마나 매달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계산하는 거 방식이거든요. 네, 일단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투자로 하는 거는 추가로 저축은 안 해도 돼요. 네, DC도 8%로 굴리고 7억도 8%로 굴리게 되면 네, 그리고 예금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예금을 하게 되면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셨거든요. 여기 밑에 이거는 이제 나이대를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53세에 내가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한 달에 예금으로 하면 520만 원을 예금해야 돼요. 어, 이거 불가능하죠. 현재 저축 가능 금액보다 크니까. 네, 그런데 58세 정도 이후에 그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10만 원, 뭐 7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불과 2, 3년밖에 일을 더 안 하는 건데도 금액이 훅 떨어지는 이유가 네, 돈을 저축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쓰는 시간이 그만큼 줄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이거 네, 다 예금으로 하는 거 말씀드린 거고 음, 투자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저축이 없으셔도 되세요.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운영을 해도, 네. 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연금에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약에 국민연금 어차피 받겠지만 국민연금 받는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국민연금 받는 거를 포함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두 분이
한 분, 두 분 합쳐서 100만 원이라고 해도 65세 때 생활비의 한 18% 수준? 네, 요거는 그냥 용돈처럼 쓰실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현금 자산을 되게 많이 모아 놓으셔가지고 적절히만 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 네이버 그렇군요. 카카오 이런 거 조금 지양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상담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다단계부 투자를 좀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이게, 네, 작가님 영상 보고, 책을 보고 하면 이렇게 리마인딩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런 투자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확신감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책 안 보고, 영상 안 보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주식 교사를 가끔 보거나 이러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책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자기 확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게 네, 어렵기도 하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야 뭐 이게 그냥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업종을 바꿔서 이쪽 네,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쉽진 않아서 네, 네, 그런 마인드를 잘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혹시 집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그 맞벌이를 하면서 회사 가까운데 지내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는 큰 그 뭐랄까 좀 중요한 저희 이제 가정 안에서는 중요한 주제인데 뭐 좀 이 주변 친구 선후배들 봐도 이렇게 부동산 급등기에 좀 성과가 좋았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집값이 올랐으니까 좀 너무 아무 생각 없었구나 우리가 그 이제 그런 후회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연금 자산은 안 건드리려고 하고요. 연금 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뭐 정기예금하고 CMA의 비중이 뭐 2억이 넘게 있는 이유도 적당한 매수 타이밍에 이제 이 집을 살 때 빨리 현금화 수 있도록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저희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에 하고 있는 그 금융자산 더해서 한 뭐 10억 초반 정도 해가지고 대출 없이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나고 보니까 좀 저희 후회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약간 결벽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나고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약간 레버리지 끼고서라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너무 좀 뭐랄까 좀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맞벌이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또 회사 가까운데 이제 그 전세를 지내는 거에 그냥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집 매수하는 게 큰 이슈예요. 저희에게는. 네. 네. 집이, 예. 왜냐하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예. 집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집을 판 들어가지고. 건 아니고, 네, 네, 못 산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어, 하다가 너무 올라오면서, 네, 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연금 자산에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예금으로만 해도 노후 준비는 되시거든요. 네. 근데 물론 투자를 하면 더 여유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은 필요는 하잖아요. 그럼요. 뭐 네. 물론 계속 전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택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이 있을 때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투자를 하게 되면 노후 준비로 추가적인 저축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죠? 계산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유 자금 120만 원이 주택 자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높이 안 가져가셔도 되니까 네, 네, 주식은 좀,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계속 좀, 말씀드린, 좀 진지하게 네, 고민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예, 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금보험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한 2천만 원 이상 있으신데 근데 귀찮아서 가만 놔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한번 약관도 당연히, 한번 찾아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네. 상의해서 좀, 네, 좀 귀찮은데 네, 이제 그 정말 필요하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도 좀 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책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았는데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네. 상담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